조선공주록 태종과 선비 난씨, 의빈 권씨, 소빈 노씨, 궁인 이씨 소생의 옹주들. 어머니에 대한 불효로 처벌을 받은 태종과 선비 난씨의 장녀 경신옹주. 경신옹주는 태종의 12녀이자 서팔녀이며 어머니는 선비 난씨인데 선비 난씨에게는 장녀가 됩니다. 세종 12년인 1430년 10월 28일 전인이 이완과 혼인하여 슬하에 6남 1녀를 두었는데 남편 이완은 노비를 때려 죽여 국문을 받았습니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8일 임술 4번째 기사 1443년명 정통 8년 욕을 했다 하여 노비를 때려 죽인 종친 이완을 가두고 국문하다. 전이군 이완이 태종의 딸 경신옹주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개똥을 낳았는데 나이 9살이었다. 이웃에 사는 산호성류의 아들 사민이 나이 10살인데 개똥이 사민과 함께 장난치며 놀다가 사민에게 욕먹었다. 옹주의 종이 사람을 시켜 잡아들이니 성류의 딸 구장이 옹주를 나무라며 나쁜 말로 욕지거리 하였다. 원이 또한 노하여 장수와 덕생을 시켜 성류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형장을 쳤는데 엿새 만에 성류가 죽었으므로 완을 의금부에 가두고서 국문하게 하였다. 또한 세조 13년인 1467년 경신옹주의 손녀인 이씨가 남편 황종동 일가의 소박을 당하고 모욕을 받자 며느리 이씨의 아버지 이순경과 함께 상언을 올려 사헌부에서 쟁송을 형조에 넘기려 했으나 무마된 소동이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6월 14일 이민 2번째 기사 1468년 명성화 4년 경신옹주의 녹봉을 빼앗고 이웃중에 고신을 거두어 외방으로 보내다. 처음에 경신옹주가 노비의 연고로서 그의 어미 숙선옹주에게 거슬려 숙선옹주가 상서하여 경신옹주의 불효를 호소하니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그 아들과 노비의 일을 조금 아는 자를 다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명하여 경신옹주의 녹봉을 빼앗고 장자 이웃중에 고시를 거두어 외방으로 귀양 보내며 종비소금은 장 100대를 때려서 관비에 소속시키고 경신옹주의 거짓 노비토전과 숨겼던 일찍이 준 문권은 모두 긁어 모아서 숙선옹주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사신이 이르기를 숙선옹주가 병이 들었을 때를 당하여서는 경신옹주가 늘 탕약을 모시었는데 마침 병이 있어 집에 돌아가니 그 형 익명군의 아내 박씨가 홀로 모시었다. 경신옹주가 사람을 보내어 병세를 물으면 박씨는 번번이 꺼리고 싫어하여 병들지 않았다고 일컬었고 숙선옹주가 졸하게 되자 경신옹주가 분상을 하니 박씨는 문을 닫고 굳게 막았었다. 성복하는 날에 또 박씨는 또 최마복 차림으로 경신옹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부의 아들 황호황희가 의리를 들어 깨우친 연후에야 들어가게 하였다. 또 숙선옹주가 평상시에는 경신옹주가 불효하다고 일컫지 아니하였는데 병이 위독하게 되어 죽게 되자 갑자기 불효하다 일컫고 그 노비토전을 빼앗아 박씨와 황호황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뒤 황호황희가 관에 바치고는 또한 말하기를 경신옹주가 불효하다는 말을 외조모 숙선옹주의 생전에는 일찍이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또 성복할 때에 경신옹주가 이르렀으나 박씨가 맞고서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듣는 자가 많이 의심하였다 하였다. 경신옹주는 노비 분배 문제로 어머니 선비 난씨와 송사를 다투어 안씨가 딸의 불효를 호소하니 세조가 의금부에 이 일을 조사시킨 끝에 경신옹주의 녹봉을 빼앗고 그 아들을 귀양 보낸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안씨의 임종에 이르러서는 올케인 남동생 익명군의 아내 박씨와 갈등을 빚었는데 같은 해 예종이 즉위해 거둔 녹봉을 다시 경신옹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종 11년인 1480년에 동생인 수간옹주의 둘째 아들인 황제가 맹인 신현의 재물을 탐해 그 딸 신씨를 첩으로 삼으려 할 때 거짓 혼서를 작성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태종과 선비 난씨의 자녀 수간옹주. 수간옹주는 태종의 14녀이자 서십녀이며 어머니는 선비 난씨인데 선비 난씨에게는 차녀입니다. 세종 14년인 1432년에 황자 후에 아들 해천군, 양도공 황유와 혼인했으나 세종 32년인 1450년에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슬하에 5남을 두었으며 세조 10년인 1464년에 졸하였습니다. 의빈 권씨 소생 정혜옹주.
정혜옹주는 태종의 오녀이자 서장녀인데 어머니는 의빈 권씨입니다. 세종 1년인 1419년에 찬성 박신해 아들 박종호에게 출가했는데 세종은 혼인을 기해 그녀를 정혜옹주로 봉하고 남편도 자헌대부 운성군으로 삼았습니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1418년명, 영락 16년, 이문관 대제학 변기량이 찬한 태종의 신도비문. 의빈 권씨가 일녀를 낳았는데 정혜옹주이니 운성군 박종호에게 시집갔다. 정혜옹주는 결혼한 지 5년 만인 1424년에 죽었고 세종은 이에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쌀콩 100석과 종이 100권을 부조했습니다. 박종호는 이후 재취하였고 계의정난에 협력하여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고 운성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소빈 노씨 소생 숙혜옹주. 숙혜옹주는 태종의 구녀이자 사오녀이며 어머니는 소빈 노씨인데 세종 7년인 1425년 한성부윤 이사후의 아들인 성원이 이정령과 혼인하였고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1453년 환관을 보내 질병가에 있는 어머니 소혜공주를 간호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며 2달 뒤에는 소혜공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453년명, 경태 4년, 숙혜옹주가 질병가에 있는 어머니를 간호하기를 청하다. 성원이 이정령의 아내 숙혜옹주가 환수를 보내어 아뢰기를 어머니 소혜공주가 병 때문에 나와서 질병가에 있으니 정권대 들어가서 병을 간호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해빈도 또한 원문으로서 아뢰기를 영풍군의 집에 옮겨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위정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위정부에서 아뢰기를 어미의 병을 간호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지극한 정이니 그 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풍군의 집은 시어소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해빈이 옮겨 들어가는 것이 알맞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64년 7월 19일 사망했는데 세조가 죽음을 애도하며 4일간 조회와 저자를 정지했습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1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1464년명 천순 8년, 숙혜옹주의 졸기. 숙혜옹주가 졸하였다. 숙혜옹주는 태종의 측실딸이었는데 성원이 이정령에게 하가하였다. 3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였다. 궁인 이씨 소생 숙신옹주. 숙신옹주는 태종의 17녀이자 서13녀로 막내딸인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실록에는 궁인, 왕실 족보 선원록에는 후궁 이씨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세종 17년인 1435년 3월 4일 인수부윤 윤창의 아들인 윤평과 혼인했습니다. 태종의 자녀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혼인했으며 파원군 윤평이 숙순옹주를 직접 맞이하러 갔는데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맞이해 자신의 집에서 혼인을 진행하는 절차인 친형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4일 명자 세 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를 맞아가니 친형이 여기로부터 비롯되다.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실록에 이 기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인 최남희의 옹주의 결혼식이 있는데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 대다수로 푸른숲 역사 동화 시리즈 2권입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생겨나게 된 역사를 배경으로 숙신옹주라는 실존인물을 새롭게 되살려냈는데 숙신옹주, 운이가 낯설고 힘겨운 시집살이를 하게 되기까지 벌어지는 사건들을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시집살이가 오래된 우리 전통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집살이는 조선 중기 이후에나 정착되었고 그 이전에는 일정 기간 처가살이를 하다가 시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초기 도입된 성리학, 이론이 이전의 전통 풍속과 부딪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운희의 입을 빌려 말하며 운희의 시집살이를 통해 혼인제도 변화가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세조 13년인 1467년 남편 윤평과 사별하였고 이미 장남을 잃은 숙순옹주는 둘째 아들 윤강에게 의지하였는데 윤강이 어린 딸만 두고 요절하는 바람에 남자 자손이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숙수농주는 딸인 윤씨와 사위 심한인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성종 12년인 1481년 사위인 심한인이 안주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딸이 사위를 따라가면 늙고 병든 본인과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조카인 옥산군 이제에게 성종으로 하여금 심한인을 안주가 아닌 가까운 고을로 옮기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간에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사 문제에 개입한 옥산군 이제의 국문을 청했으나 성종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 1월 23일 무술 7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옥산군 이제가 안주 목사 심한인을 개차해 줄 것을 아르다. 옥산군 이제가 와서 아르기를 신의 숙모 파평의 옹주께서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고 병이 들었으며 오직 딸 하나가 있는데 그의 남편 심한인이 이번에 안주 목사가 되었으니 만약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멀어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뜻을 가지고 주상에게 전달하여 가까운 고을로 바꾸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으나 묘지석이 1481년 5월에 건립되었으므로 148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묘지는 본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했으나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 밖에 후궁 김씨 소생의 숙구 농주가 있으나 자세한 정보가 일체 없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태종과 선빈 안씨, 의빈 권씨, 소빈 노씨, 궁인 이씨 소생의 옹주들이었습니다.